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퍼볼 주제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코드 번호 298380이죠. 2025년 11월 현재 굉장히 유명했던 4조 1천억 원 규모 기술이전, 그 이후의 주가 전망이나 모멘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죠. 저희가 확보한 여러 투자 분석 보고서들을 쫙 놓고 핵심만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BL 바이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핵심 기술은 뭐고, 또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건 뭐가 있을지 당신이 꼭 아셔야 할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특히 좀 복잡한 바이오 기술 용어들, 이거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ABL 바이오는 신약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 있잖아요. 이걸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LO라고 하죠. 이걸 하면서 성장하는 R&D 중심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신약 후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진 그 핵심 플랫폼들 자체의 가치, 그리고 최근에 재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앞으로 있을 주요 이벤트들,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과연 타당한가, 이걸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건 그랩바디 B 플랫폼이겠네요. 이게 뇌혈관 장벽, BBB라고 하죠. 이걸 통과시키는 기술이라서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거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불리던데요. 원래 뇌는 약물 전달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뇌에는 BBB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있어서 약물의 98% 이상을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사실 이게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었어요. 근데 그랩바디 B는 IGF-1이라는 수용체를 이용하는데요. 이걸 일종의 셔틀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뇌 안으로 효과적으로 쓱 들여보내는 기술인 거죠. 이 기술 가치는 2025년 4월에 GSK에 최대 4조 1천억 원, 이 엄청난 규모로 기술 이전되면서 그냥 증명이 딱 된 거죠. 중요한 건 특정 약물이 아니라 약물을 전달하는 그 기술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와, 4.1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 기술 하나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랩바디 T라는 면역 항암제 플랫폼도 있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그랩바디 T는 이중암제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면역세포를 확 활성화시키는 4-1BB라는 엔진을 달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4-1BB가 효과는 좋은데 간독성 부작용이 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랩바디 T는 이중항제 설계를 통해서 암세포 근처에서만, 딱 거기서만 이 엔진이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안전 스위치를 단 셈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줄이고 항암 효과는 높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위암 타겟 ABL111 같은 게 이 기술 기반이고요. 초기 임상 데이터도 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부작용 위험이 큰 강력한 무기를 암세포 바로 앞에서만 딱 꺼내들게 만든 거군요. 아우, 흥미로운데요? 근데 최근에는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에도 막 힘을 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ADC도 아니고 이중항체 ADC라던데요? 이건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건가요? ADC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체에다가 강력한 항암제를 붙여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기술이잖아요. 근데 ABL 바이오는 여기에 자기들이 잘하는 이중항체 기술을 딱 접목시킨 거죠.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암세포 표적에 동시에 달라붙는 ADC를 만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정밀하고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차세대 ADC 시장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가져가려는 전략이고요. 현재 한 3개 정도 ADC 파이프라인이 비임상 단계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와, 기술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네요. 근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서 그 재무 상태도 예전에 좀 자금난에 시달리던 다른 K바이오 기업들하고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현금성 자산이 1,300억 원을 넘었어요. 이게 다 GSK 뒤계약금이란 마일스톤 수령 덕분이죠.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상반기에만 R&D 비용으로 535억 원, 꽤 큰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술 이전으로 번 돈을 다시 R&D에 투자하려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탄탄한 재정 상태는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겁니다. 돈 걱정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니 와, 이건 정말 큰 강점이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기적인 이벤트나 이슈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바이오 유럽 2025 행사가 중요합니다. GSK 딜 이후에 회사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랩바디 B나 아니면 새로 개발 중인 ADC 플랫폼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들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걸로 예상되거든요. 추가적인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2026년 1분기로 예정된 담도암 치료제 ABL001의 전체 생존 기간 OS 데이터 발표가 아주 핵심적인 이벤트입니다. 특히 이 발표가 예상보다 사망률이 낮아서 데이터 분석 기간이 길어져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2026년 초에는 ADC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시험 계획, IND 신청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ABL 바이오에 대한 딥다이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핵심은 역시 강력한 플랫폼 기술, 특히 그 GSK 딜로 제대로 검증받은 BBB 투과 기술 그랩바디 B 하고 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이중항체 ADC 여기에 있었네요. 재무적으로도 그 대규모 기술 이전 덕분에 K바이오의 고질적인 자금난 우려에서 딱 벗어나서 R&D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유럽 같은 이벤트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ABL 바이오가 증명한 건 그 플랫폼 기술 자체의 가치예요. 단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여러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천 기술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죠. 확보된 현금은 당연히 앞으로 협상력을 높여줄 거고요. 단기 이벤트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ABL001의 최종 생존 데이터 발표나 ADC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 같은 중장기적인 성과들이 만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감독님께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 그 너머에 있는 질문이죠. ABL 바이오가 가진 이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꾸준한 로열티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GSK가 뇌질환 약물 전달의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랩바디 B 플랫폼 자체에 4조 원 이상의 가치를 매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이 진짜 전쟁처럼 M&A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ADC 분야에서 ABL 바이오가 준비 중인 차세대 이중항체 ADC 플랫폼은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ABL 바이오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